대통령이나 대통령급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또 다른 이제 증거들이 이런 거죠. 김계한과 박진희 사이의 텔레그램, 그리고 그 텔레그램에서 김계한이 박진희 군사보좌관,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에게 위험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위험하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은 결국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의 가능성에 관해서 만약에 이첩 보류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이때 이미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개입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최고위, 수뇌부,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다 직권남용의 가능성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계한은 계속 우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첩을 하는 날 있잖아요. 이첩하는 날이 8월 2일이죠. 8월 2일 10시에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박정훈 대령이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김계한 사령관이, 이거는 박정훈 측의 주장이죠. 김계한 사령관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첩하는 걸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니까 직권남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걸로 이제 대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계한은 3스타, 이 중장은 끊임없이 직권남용을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첩하는 그 당일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상황이 돌변한 게 12시 4분에 그 군사보좌관으로도 또 텔레그램이 오잖아요. 김계한한테. 이첩 진짜로 했어? 야, 장관이 통화하재. 그리고 난 다음에 장관 통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장관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우리가 탐사보도 기사를 하면서 이 정도의 점선이 나왔으면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거든요.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왜냐면 뒤에 결과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한은 우려했던 거, 그리고 대통령실은 가뱅하려 했던 그 결과 그대로 나와버렸거든. 그러면 이 온몸에서 전율이라는 거는, 야, 이거 거의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네? 이건 완전히 정황 증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것들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김계한 사령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김계한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이런 행위들 중에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해병대 사령관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맥락의 상황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해를 잘 못하고 왜 그러시죠? 뭐 해병대가 할 일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 어리버리 있다가 자꾸 장관이 뭐라고 하고 장관 보좌관이 뭐라고 하고 이게 대답을 뭐라고 하고 이 정당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실은 직접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실이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경로하신 사안입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마지막에 7월 31일 날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전화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경로하신 거예요. 그 정도의 사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그냥 무슨 순리를 설명하고 이게 저희가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박정훈 대령 불러서 야, 이거는 VIP가 경로한 사안이래.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뻗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구도가 한 3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것 같아요. 국면마다. 3, 4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12시 7분에 시작되잖아요. 12시 7분, 12시 47분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12시 한 55분쯤에 김계한이 박정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직 해임이다. 보직 해임됐고 앞으로 힘들 거다. 이게 상관이 자기 부하한테 하는 마지막
그래서 저는 이제 애정이라고 봐요. 예? 좋게 표현하면. 근데 김규환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다가는 부하들의 생각 또는 판단을 전달을 하고 위에다가는 국방부 장관 이상급들에게는 또 위의 생각을 부하들에게 전달하면서 왔다 갔다 진동주처럼 그렇죠. 왔다 갔다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어떤 법과 원칙, 수사단장이 했고 수사단이 여기까지 초동수사했고 그 다음에 넘겼으면 끝이지. 뭘 난리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대한민국 중장이야. 3스타야. 그랬는데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시구나. 아니.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러려고 했는데 네. 조금 그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다. 한 방에 네.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 문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타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직급과 관계없이 사고와 관계없는 부하들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경로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물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JTBC 보도도 그렇고 휴가를 그러면은 사건 이첩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지. 사건을 뭐 이첩했느냐, 결과가 왜 그렇게 하급자까지 처벌하느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이종섭 장관이 임 사단장을 꼭 휴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 지시를 하고 그렇죠. 휴가 처리 됐어? 케어를 계속 전화를 하고 예. 그다음 텔레그램으로도 또 챙겨요. 그러면 이 휴가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뭐냐면 VIP의 경로의 원인이 특정 사람을 구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 사건의 이첩을 방해한 것도 누군가 방해한 것도 특정 사람의 구명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휴가 처리하는 것을 장관이 일개 사단장을 2번, 3번 챙겼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왕세자도 아닌데? 그렇죠. 예? 예. 무슨 뭐 라이언 일병도 아니고. 이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시간 끌기가 성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경고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한 9시 한 20분쯤에 사람들이 보통 잠자기 전에 가장 인터넷을 많이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캡처를 해서 KBS의 주요 뉴스와 MBC 주요 뉴스 인터넷에 제 핸드폰에 뜬 거를 그대로 한번 그 제 SNS 상에 보여드렸었는데 KBS는 없더만요. 최혜병과 관련된 단독이고 남의 거를 뭐 베낀 기사하고 뭐 지금 MBC,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열심히 최소한 일지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일지라도 만들 수 있고. 이거 뭐 한겨레 경향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조중동은 비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사설에서만 좀 쓰고 있고 그런데 KBS는 아예 주요 뉴스에 없어. MBC는 한 서너 개가 있고 그러니까 KBS는 네. 무조건 북한만 좋아해요. 요새 보면은 북한이 뭐만 하면 북한 뉴스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네. 미사일 쏜 건 실패했다든지 김정은이 뭘 했다든지 제가 뭘 중요하게 보도하나를 보거든요. 북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쭉 보니까 우리가 KBS에서 물러난 다음에 뭘 하나 계속 보는데 KBS에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한,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뉴스 있잖아요. 예, 뭐 멧돼지, 멧돼지가 뭐 도심에 출마를 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냥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가 이제 9시 뉴스로 많이 나가게. 외신인가요? KBS는? 아니, 그건 외신도 아니에요. 외신도 외신 보면 깊이 있는 뉴스 안 외신 하고요. 보면 국내 정치 안 나오고 여론에 관심을 돌릴 때는 동물 뉴스가 많이 나와요. 예, 동물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안타깝네요. 최수근 그 해병 사건을 보면서 예, 자꾸 그 눈에 띄는 사람이 박정훈 대령이에요. 예. 네, 그 박정훈 대령 참 멋있는 군인 같아요. 군인당 군인이고 진짜 군인 같은데 만약에 박정훈 대령 있잖아요. 그때가 야 위에서 좀 안 좋아하는데 위에서 뭐라고 하는데 야 위에서 화가 대놓하셨다는데 야 그 이렇게 하자라고 예 알겠습니다 했다면 미리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네? 박정훈 대령 그렇게 하자 이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3번씩을 전화했다는 건 이런 데서 시작된 것 같고, 응? 이런 공무원들, 검찰에도, 아까 KBS에서 얘기했지만은 기자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MBC도 저는 좀 침타 장악이 될까봐 그게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MBC 안에는 박정훈 같은 사람 여러 있습니다. 요 안에 꼭 이제 언론이 또 물어봐야 될 게 요게 있는 것 같아요. 7월 28일에 수사 결과를 종결을 했잖아요. 7월 19일에 최상병이 숨지고 20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28일에 종결을 하고 보고를 해요. 김기한 사령관에게. 그런데 김기한 사령에게 오전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김기한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러 포항으로 가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어디를 갔냐면요. 전북 남원을 갑니다. 전북 남원에 최병의 유족이 있어요. 유족이 있는데 유족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제일 먼저 말해줍니다. 그 아들 잃은 엄마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결재 받은 다음에, 그게 군대예요. 예, 사실상 그래야지 결재를 애국심이 받은 나오는 다음에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또는 군사법원은, 특히 저는 언론이 좀 주목해줬으면 좋은 게 7월 28일 날에 박정훈 대령이 정말 아무런 정치적 외압도 없이 순수하게 수사 결과를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수사 결과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최이백 유족은 그걸 들었잖아. 그리고 이게 왜곡되는 것에 관해서 이미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언론 브리핑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았거든요. 7월 30일 이후부터. 그렇다면 28일 날 최이백 유족, 어머니,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해서 이제 유족들에게 좀 질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 좀 질문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사건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지금 억울한 사람은 최혜병, 박정훈 대령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산자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최혜병의 유족들에게는 왜,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이라면 만나봐. 만나보고 설득해. 그리고 얼굴 나오기가 싫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사실 확인을 해봐. 어떤 이야기를 듣지, 육성 나오기가 싫다면 육성으로 안 담아도 돼. 단지 사실 확인은 해. 무슨 이야기를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들었는지, 그 수사 결과 보고는 수사 결과 보고서와 똑같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에서 조사본부에서 한 게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것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사건이 왜곡이 돼 있는지 유족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혜병의 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완전히 지금 뭐랄까요, 무슨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정치적인 노름을 하면서 언론도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너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을 규명을 하려면 최병 유족도 만나야 된다. 그래. 그날 이게 제 의견에서 부결되던 날 국회 방청석에 늙은 해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해병만 늙은 해병들도 있었잖아요. 그 늙은 해병들이 울었습니다. 너희는 보수가 아니야 하면서 울었다고요. 유족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늘 이게 문제인데 사실 악순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좀 정치적인 어떤 장에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누구의 의도라기보다는 이 정권과 여당이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거를 자기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무슨 여당이 100 몇 명짜리, 아까 조금 얘기해 드렸지만 100 몇 명짜리 무슨 변호인단이 돼가지고 각자 언론에 나와서, 저 변호사도 계신데 또 변호인이라고 좀 그래서 그렇지만 다 무슨 뭐 변호사들처럼 그 뭐 법적 방어에 급급하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떤 정치적 주장의 무슨 뭐 충돌처럼 비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표대결로 막 결국은 가게 되고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자식을 잃은 유족의 시선과 이 어떤 생각에서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상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족들의 상태는, 제가 뭐
혼자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언론의 취재라든가 또 정치권의 어떤 접근이라든가 아마 정치인들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아마 거부하거나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네. 또 우리 아들 이름 얘기하지 말아달라. 네. 이 특검법 이름도 우리가 뭐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의 어떤 목소리로부터 진실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더 정치적 국면처럼 그렇죠. 비춰지고 약순환이 좀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으려면은 네.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향적인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들을 꼭 만나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액션을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여러모로 아쉽고 또 여러모로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오늘 그저 어디 저 기사 이거 같은데 최수근 해병거 직속 대대장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이게 계속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이죠. 포병 7대대장 아직은 저기 포병. 아니지 수사 중이죠. 지금. 수사 중이에요? 수사 중인데 네. 부대와도 거의 고립되고 예? 어떻게 뭐 따돌림 당하고 따돌리면 일부러 따돌리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미안하다 그리고 그래,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지. 맞아요. 예. 어? 내 책임이다 그랬던 사람이고 현장에서 후방을 했더니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 받다가 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권해서. 요게 아까 얘기한 올고든 군인이라는 박정훈 대령도 어디가 지금 거의 유배돼 있는 상태로 있다고요. 그렇다면 자, 자기 책임 회피하게 급급했던 그 사단장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대통령부터 나서하고 지켜주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말이죠. 정말 현장에서 부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은 거의 따돌림 당하고 유배 당하고 배척 당하고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이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전쟁이 나면 자기 부하들한테 팔로우 미 나를 따라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일이 순리대로 된다면 그러면 뭐 이제 누군가 정신적인 충격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유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순리대로 되지 않고 그럼요. 그렇지. 비상식적으로 진행이 네. 되니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유족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건 초기에는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오시진 않았지만 메시지도 좀 전달을 하시고 해병대로서 아들이 명예롭게 이제 순직을 뭐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명예롭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고통 속에 좀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을 꼭 보좌하는 것 같잖아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막 보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도 아주 뭐 김현장 로펌 출신이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검찰의 고위 간부였고 많잖아요. 관료들에도 많고 대통령실에도 많아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 일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 개인 일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혐의자예요. 그냥 저는 사실상도 아니고 심플리 그냥 혐의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전화했고 그렇죠. 그 내용이 오늘 뭐야? 신문들 사설들 쭉 보면 아까 좀 네.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신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혐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혐의인데 법적인 조력을 지금 옆에 사람 본인도 변호사긴 하지만 윤석열 본인도 변호사긴 하지만 법적인 조력을 옆에서 특히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받는다면 미국의 사례는 닉슨이랄지 누굽니까 클린턴 루인스키 사건이랄지 다 할 때 본인 돈으로 했지요. 본인 돈으로 했더만 법률비용. 예. 이것도 우리 세금 내면서 대통령이 지금 뭐 어지간한 법안들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본인 사법 리스크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모양새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세금 내주면서 이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보호하는 그 세금으로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단 10분이라도 민정수석이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면 그건 사적인 조언 아니에요? 사유화죠. 네. 그렇죠.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죠.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그렇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주변을 뭐 검사로 채우거나 한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언론에서 오늘도 많이 나온 것들이 이게 제2의 태블릿 PC다 전화 내역이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최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휴가를 챙기고 임성근을 챙기고 중간에 다른 인물까지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대통령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것이냐까지 2단계, 3단계가 더 있다면 그렇죠. 이건 정말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국면과 다른 국면이 또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7월에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처리를 하겠다. 조속히 1호 법안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때 그 특별검사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한테까지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내놨거든요. 비교섭 단체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큰 그 12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한테도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게 되겠죠.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동력을, 국민적 동력을, 이 지지자들의 동력을 끌어모아서 7월에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예. 특검법 이전에 예. 우리나라가 그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이쯤 되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나 답답한 게 대통령 휴대폰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있죠.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는 할 수 있죠. 그죠. 그 체리 따봉폰 예. 체리 따봉폰을 압수수색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럼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정황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야, 휴대폰 내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업무폰도 있고 비화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업무, 대통령의 업무에도 지장이 없을 거 아니야. 나는 업무를 지장을 떠나서 네. 아니 대통령 어떻게 그 아니 그거는 개인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쓰지? 그 자체가 이상하던데. 그분이 공과 사를 전혀 구분을 네. 못하는 지금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지금까지 보여온 어떤 인성이나 품성이나 그리고 수준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사장 비서실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장 비서실에 일하면서 예. 사장 전화를 뺏었어요. 아, 쓰지 못하게 썼어요. 예, 개인 폰을. 네. 그럼 뭔 전화만 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 그렇지. 옛날에 예. 오바마가 예. 또 미국 얘기입니다. 예. 미국 얘기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가 꼭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그런가요? 트럼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바마가 네, 오바마가 블랙베리 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맞아요. 키보드 달린 폰이라고. 그렇지. 그게 스마트폰 초창기에 예. 그게 너무 좋다고 갖고 다녔는데 예. 그때는 근데 백악관에 그 지금 얘기하는 비화폰이라든가 이런 보안 조치가 들어가 있는 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폰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겁니다. 블랙베리 폰이 아닌 거예요. 키보드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이걸 너무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블랙베리 폰하고 같은 모양과 같은 기종인 것의 보안 폰을 만들어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쓰는 블랙베리 폰은 그 상징이었거든요. 기억하실 텐데 오바마는 블랙베리를 쓴다. 이게 상징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시키지는 못했는데 이걸 보안 폰으로 만들어 갖고 쓰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게 아니라 개인 폰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압수수색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 못 합니다. 아니 압수수색 안 하더라도 왜냐면- 자기 떳떳하면 봉인해서 왜냐하면 예. 예. 평소에 제가 볼 때는 이 개인 폰으로 업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쓴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이 중에 사적인 통화를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 외교나 안보에 대한 중요 사항도 이 개인 폰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발부가 안 될 거다. 아니 영장은 원래 발부할 때는 스페시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면 가져다가 네. 일단 다 그 있는 파일을 다 뺀 다음에 컴퓨터에서 이 관련된 단어 참관을 시켜서 거기서 관련된 그 이종섭 통화 관련되거나 네, 이 그거만, 사건과 네. 관련된 것만 뽑아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핸드폰이라도 네. 누가 쓰던 거라도 원칙상은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판사가 정무적 판단을 할 경우에 이건 너무나 아예 그런 목록조차도 보면 안 되는 것이 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 과정에서 그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옮긴 경찰 등등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목록만 있겠지만 그걸 고려해서 영장이 불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오더라도 아니 그러면 가령- 검찰의 관행대로 디넷했다 너. 가령 대통령실 예를 들면 압색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예. 예를 들면 그게 핸드폰이 아니라 물품의 경우에는 밖에서 또 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주면 많은 거잖아요. 그게 또 이상하게. 그렇죠. 이전에 했던 거 청와대 네. 압수수색할 때 기억을 해보면 그런 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인폰 쓸 때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 뇌피셜입니다. 오히려 업무폰이나 비아폰은 도청이 안 되는 폰일 뿐이지 뭐 비아폰은 비아폰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어떤 형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런 업무폰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어쨌든 오히려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개인 폰으로 해야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을 너무 자유롭게 마구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주변의 법조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게 많아요. 네. 저녁에 그리고- 술? 그렇죠. 한 잔? 그리고 의심되는 보도들이 예를 들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거 과연 핵심 고위 관계자 맞나? 예를 들면은 고위 관계자 또는 핵심 관계자 이렇게 할 때는 대략 그게 예를 들면 대변인이다, 수석이다 이런 급이 있잖아요. 근데 핵심 고위 관계자 막 이렇게 됐는데 이거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의심이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걸 예리하네.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제 막 성대모사 하면서 막 거기 TV 조선이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기도 했는데 저는 윤석열이 아니고 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고위 관계자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기도 하고 왜 그랬는데 비슷하죠? 아니 기자들 사이에 저 이야기가 실제로 대통령 출입 기자들 사이에 조금 돌긴 돌았어요. 그러니까 국장급에게는 TV조선 지금 마침 이제 TV조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TV의 국장급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볼 땐 루머가 그래서-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다. 예. 이건 못 털어간다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의심이 상당히 있어요. 역으로 네. 그럴 수도 있네요. 이 이게 사람이 예.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감동했다 뭐 이런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은데. 아니 딱 뭐, 보니까 그 아니, 대통령이더라 뭐. 그거는 뭐 아니 그거보다 대통령 예전에 기자실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예. 개인 이메일 썼다라고 그렇죠. 문제된 짓 있잖아요. 그렇죠. 이메일 서버를 그게 자기 문제가 집에 된 게 뒀다고 뭐냐면 해서. 예. 공사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자신한테 문제됐었잖아요. 이게 이게 굉장히 그거라니까. 굉장히 문제인 어? 게 일단 대통령 그 위치 추적은 다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 핸드폰을 쓰면 SK텔레콤이든 KT든 그 통신사가 대통령의 실시간 위치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인 것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스케줄이 15분 단위, 뭐 10분 단위 이런 식으로 끊어질 정도로 네. 굉장한 양의 정보를 그거를 보고받고 결정하는 옛날이 걸로 되고 지금은 루즈할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그런 기사에 대한 해명 따위를 그런 하급자가 처리해서 보고하면 되는 일을 예. 그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네.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개인 폰으로. 술 먹자는 이야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 쭉 하다가 그게 문제라는 야 겁니다. 술이나 먹자 뭐 이런 이야기 대통령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네. 거 아닙니까? 이분 제가 이게 지금 대통령을 뭐 능멸하거나 모욕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분이 지금 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그 청담동 말고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된 반값으로 할인됐다는 청담동에 식사 자리가 있어요. 식사 자리. 대통령이 얼굴이 불쾌해져 가지고 뭐 2차 가는데 그 종업원까지 사진 찍은 거. 그렇죠. 사진이 다 찍혔던 거. 그때도 있잖아요. 그 6명이 참석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6명이 공무원들이 아니야. 그 중에 4인이 섞여 있어. 그러면 누가 이 술값이나 밥값을 내는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예? 그리고 누가 술값이나 밥값을 냈다고 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내도 이거는 좀 이상해. 예? 대통령이 대통령 공무집행부로 만약에 냈다고 해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인이 만약에 민간인이 접대를 내렸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하고. 근데 대통령이 공과사를 구별을 못하면서 청담동 같은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얼굴이 불쾌해지고 사진 찍히고 종업원이 증언하고 그건 다 사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차 술자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담동과 관련해서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공과 사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대통령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개인 폰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거는 이제 물론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검찰을 뭐 믿으니까 내 폰은 털지 못하겠지. 그런 어떤 그쵸. 믿음에 역으로 불과한 것일 얘기하면 수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얘기하면 털릴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지만 네. 나머지 도청이 될 수 있다든지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다든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는 분이다. 네. 그건 뭐 어쩔 건데 해봐. 뭐 맘대로 해. 그렇지. 상관없어. 도청. 그게 오히려 도청을 하든 뭐 위치 추적을 하든 그걸 어차피 검사들이 그리고 그렇지. 검찰이 마지막 그 정보는 검찰 수사로 들어가는 용도인데 다 내 후배들이 내 뭐 할 건데. 후배들이잖아. 그렇기도 하거니와 너무 근데 또 그러네요. 도청이나 위치 네. 추적에 가장 사실은 어. 그걸 하기 어렵게 하는 용도는 사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외국의 스파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외국의 정보기관이라든가 미국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얘기한 거 다 듣고 갔습니까? 근데 네. 신경 안 쓰잖아요, 이 정권은. 그렇죠. 뭐 미국은 동맹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태도니까 사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털릴 때 제가 뭐 꼭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털릴 때 날 털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개인 폰도 뭐 이런 태도인 것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려운 거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모든 정보에서 배제돼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 주변국들은 용산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허술하게 지어지고 허술하게 관리가 돼서 그 다음에 도청 이야기까지 쭉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주변국들이나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지렛대 삼아서 어떤 외교적인 불이익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아득해져요.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격이고 국익인데 네. 이게 나랍니까 지금 이게? 이게 정말 나랍니까 이게? 그러면 정말 깝깝해져. 전화 쓰는 거 이것조차도 그 사리 분배를 못 하는데 네. 이게 나랍니까? 70년대 박정희 대통령도 도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예, 그랬던 나라기 때문에 용산으로 그렇게 허술하게 이전을 했는데 도청을 안 하고 있으리라? 독일 메르켈 총리도 도청했던 나라예요. 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